저는 올해는 테슬라의 해가 될 것 같은데. 와, 진짜 현대기아는 어떡하죠? 민국어입니다. 이 휠에 따라서 주행 가는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 국비 지원금이라고 하는데, 이 국고보조금이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실 수도 있어요. 4륜구동이냐 2륜구동이냐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좀 많이 팔릴 것 같은 차 보면 뭐 아이오닉 2륜구동 롱레인지 19인치 같은 경우는 564만 원이니까 국비 지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아이오닉 5보다는 아이오닉 6가 좀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자, 이 영상을 왜 찍고 있냐면요. 테슬라. 갑자기 스탠다드 후륜구동 차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 저렴하게 나올 거라는 얘기가 계속 돌고 있었거든요. 이게 테슬라 카페 분위기만 봐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람들 반응이 3799면 정의선도 테슬라 살 때는 막 이러고 막 다들 이 3천만 원대 중후반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3,999만 원 더 비싸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왜 3,999만 원일 것 같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3999에서 보조금 국비가 아까 얼마가 나왔었죠? 168만 원이고 뭐 지자체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서울 살고 있으니까 서울 기준으로 하면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주려나 모르겠네요. 그러면 한 260만 원이니까 이 모델 3 3999에서도 한 3,700만 원 정도의 구매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사실 선택지가 모델 3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옵션이 좀 빠질 수도 있으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3799, 3999, 이 200만 원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심리적인 압박이 상당한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또 이제 올해 1월 1일에 또 갑자기 모델 Y도 가격을 내렸는데 이제 3도 이제 아예 3천만 원대로 진입을 해버릴 거다. 상당합니다. 4,999만 원에 프리미엄 후륜구동, 그러니까 신라이언이랑 똑같습니다. 이 4륜구동이 아니에요. 70.8, 엄청 크진 않아요. 롱레인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70.8이고, C라이언 7 같은 경우는 이게 84인가? 82네요. 8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랑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모델 Y보다는 C라이언 7이 조금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사실 조금이라기보다는 이게 12에 이제 전비 5만 곱해도 한 60에서 70 정도 차이 나는 수준이어가지고 주행 가는 거리가 이 정도면 감안할 만한데라기에는 그래도 C라이언이 좀 더 상품성은 좋은데, 그러니까 152만 원하고 170만 원이면 뭐 엄청나게 뭐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이 신차가로 비교를 해봤을 때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상태고, 이 FSD는 어차피 못 들어가고, 이 오토파일럿의 상품성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 C라이언 7이 좀 더 불리하기는 하죠. 근데 얘는 뭐 승차감이 좋고 공간이 좋고, 얘는 우선 테슬라죠. 우선 테슬라로 이제 솔직히 저는 어느 정도 끝났다고는 보는데, 이게 모델 Y가 5,299만 원이었으면 저는 C라이언의 상품성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차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 C라이언 7하고 모델 Y가 좀 비빌 수 있을 만한 상품성의 포인트를, 아무리 옵션이 많고 배터리가 좀 더 크다고 하더라도 중국차의 캐즘을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는 제가 BYD를 타고 있으면서도 좀 글쎄올시다 싶기는 해요. 그래도 이 차 자체는 너무 좋으니까, C라이언 7 자체는. 근데 모델 Y도 좋죠. 그래서 올해가 좀 기대가 됩니다. 게다가 지금 모델 3 스탠다드 3천만 원 중후반대로 나와버리면 와, 진짜 현대기아는 어떡하죠? 제가 시승했을 때 정말 마음에 들었던 차는 얘였거든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사이즈 대비 이 EB5가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배터리가 81이나 되는 거니까 이 4,855만 원만 넣고 보면 이거는 C라이언 7이랑 비교하기 되게 좋은 차예요.
근데 소재는 실라이언 7이 좀 더 좋은 것 같고, 그래도 얘는 이제 국산이니까. 근데 물론 얘도 중국 배터리를 쓰기는 해요. CATL 배터리를 씁니다. 와, 근데 옵션을 넣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되게 비싼 차는 맞았더라고요. 실라이언 7하고 모델 Y 투톱 구조로 가면 제가 봤을 때 기아 입장에서는 되게 불리할 것 같아요. 참 저도 기아를 좋아하고 PB5도 계약을 하고 뭐 그러고 있지만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진짜로. 아무튼 우선 상반기에 전기차 구매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우선 모델 3, 모델 Y도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델 3랑 이제 스탠다드지만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나는 게 어느 정도 좀 확실시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 실라이언 7 같은 경우는 우선 중국 전기차가 싫으시고 난 죽어도 싫다 하시면 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시승 한번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기아 아이오닉 5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도 이제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되게 크거든요. 84란 말이에요. 근데 좀 비싼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보니까 5,450부터 시작을 하니까 참 이게 맞나. 테슬라가 참 여러 차들의 관짝에다가 못을 박을 것 같은 분위기네요. 모델 3 스탠다드가 3,000원 후반으로 나오면 아토3를 산 제가 조금 좀 슬플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어차피 저는 보조금을 PB5에다 받아야 돼가지고 테슬라는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얘는 뭐 괜찮긴 한데, 뭐 그건 제 사정이니까 여러분들은 아이오닉 5나 아니면 모델 Y나 모델 3나 뭐 중국차 괜찮다 싶으면 실라이언 7 이 정도에서만 좀 고민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EV5는 재고 할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EV9도 한번 시원하게 빼준 적이 있었거든요. 2년 반 전쯤에. 얘도 좀 그러기를 바라봅니다. 근데 EV3는 그래도 좀 판매량이 나쁘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EV3 롱레인지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배터리랑 이런 전반적인 상품성 감안해보면. 근데 이제 차 공간이 조금 작더라고요. 제가 봐도. 아토3랑 거의 비슷한, 아토3보다 약간 작아요. 그래서 EV3보다는 EV5 재고 할인이나 아이오닉 5 실라이언 7 모델 Y 모델 3 스탠다드, 여러분들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신가요? 저는 올해는 테슬라의 해가 될 것 같은데, BYD도 또 2천만 원대의 돌핀을 내준다고 해서 레이하고 캐스퍼가 잡아먹고 있었던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 시장을 돌핀하고 아토3는 근데 생각보다는 좀 덜 팔리더라고요. 근데 돌핀은 좀 팔릴 것 같아요. 돌핀을 저가형 전기차가 다 먹고, 세단을 모델 3가 다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SUV를 모델 Y랑 아이오닉 5나 실라이언 7이 먹어버린다면 현대가 살 수 있는 구석이 좀 적어진 것 같아요. 고급화 전략으로 가야 되겠죠? 기대됩니다. 올해 나오는 차들도 좀 시승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